전편 동영상에서 우리는 담론으로 등장하는 과학과 종교의 대조적인 유사성들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 종교이든지 과학이든지 주장하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마음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특히 현대 물리학의 한 주류인 양자역학이 설명하는 세계는 우리가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세계, 우주의 질서에 균열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공부에서 탐구해야 할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담론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나의 생각의 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양자역학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될 것을 왜 그렇게 긴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가 돼야 합니다. IMD 채널은 처음 시작부터 얼개를 그렇게 짰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세계관, 인식론이 그저 익숙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야기의 틀 자체가 고전 물리학과 근대 서구 철학의 언어를 가져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고전 물리학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근대 서구 철학과 고전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분명히 이해해야 그것을 넘어서는 도약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대 물리학, 양자역학을 유식과 화음의 비유와 대조하는 작업은 우리 생각의 틀, 이른바 세계관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점검해보는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왔던 세상에 대해 이렇게 다른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는 것이죠. 고전 물리학은 신화적 세계를 탈출해야 하는 근대 서구 철학의 사명으로 탄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신에게 주어졌던 이 세계의 운행이 다른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설명으로 대체돼야 했던 것이죠. 또한 그 법칙적 세계를 탐구하는 성격상 고전 물리학은 모든 것이 예측되고 통제가 가능한 원리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등장한 것이 뉴턴의 세계관, 3차원의 절대적 공간,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는 직선적 시간, 이 시공간을 감각적으로 경험하는 인간의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예측할 수 있으며 기계적인 통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자 인류는 고전 물리학이 제공한 설명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의 성취를 과학에서 기술로, 기술에서 공학으로 전이시키며 빠르게 문명의 소재와 기구, 이론을 개발한 서구 문명이 인류의 지배적 위치에 올라서면서 인류 전체는 고전 물리학의 진리의 자리에 모셨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이 시점까지 그것은 다수결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다. 고전 물리학은 완벽하지 못했을 뿐 세상을 이해하고 이용하는데 그다지 오류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는 그 세계관으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설명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데는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죠. 우리가 양자역학으로 대표되는 현대 물리학을 상식적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은 이렇듯 익숙한 세계관에 대한 의문과 검토의 외양을 띱니다. 과학의 역사나 물리학자의 주장을 세세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줄거리는 알고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양자역학의 첫 이론은 1900년경에 탄생했습니다. 5년 후에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주창합니다. 닐스 보어, 베르너 하이젠베르크 등으로 대표되는 코펜하겐 해석을 통해 양자 이론은 양자 물리학의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알다시피 아인슈타인은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했죠. 양자 물리학은 우주에서 가장 작은 물질의 성질을 묘사합니다. 우리가 접하는
일상적 시공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입자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학교에서도 배운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양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물리학의 법칙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법칙으로 존재하고 운동한다고 하는 편이 낫겠네요. 일상적인 물리 법칙이 입자 수준의 미세한 세상을 설명하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엿들었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코펜하겐 해석의 주요한 내용들을 몇 가지로 추리면 이렇습니다. 양자들의 세상은 일종의 확률적인 파동으로 존재한다. 입자는 측정되기 전엔 실제하지 않으며 측정되는 순간 파동 함수는 하나의 상태로 붕괴한다. 물질은 파동과 입자의 이중성을 갖는다. 양자 세계는 비국소적 성질을 갖는다. 이것들 말고도 더 있습니다만 오히려 우리는 좀 줄여서 이해해 보도록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1번, 2번, 3번을 합치면 양자 세계에서 물질이라는 것은 확률적인 파동으로 존재하면서 관측해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관측하기 전에는 이게 그냥 대충 있는지 없는지 확률적이라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와도 입이 떡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충 있는지 없는지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관찰해야 짠 하고 나타나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눈앞에 모니터, 휴대폰, 머리 위 전구, 곁에 있는 침대는 그냥 있지 관찰을 해야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아인슈타인은 내가 달을 안 보면 달이 없다는 말인가? 라고 양자 물리학을 비난하듯 조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양자 세계에서는 정말 그렇다는 걸 수학으로 가설하고 실험으로 증명이 돼버리니 아인슈타인도 할 말이 없게 됩니다. 이렇게 대충 있는지 없는지 확률로 존재하는 것을 멋있는 말로 하이젠베르크가 주창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슈레딩거는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이론으로 하는 실험, 즉 사고 실험을 하면서 상자 속의 고양이는 확인하기 전까지 반은 살고 반은 죽은 상태라고 설명하기에 이릅니다. 미시세계의 원리를 거시세계로 끌어올려 설명을 하려고 하니 이처럼 괴상한 설명이 되고 말기는 했지만 어쨌거나 양자 물리학이 왜 익숙한 생각의 틀에 균열을 가하는 촉매가 되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상식과는 많이 멀어진 세계의 진실입니다.